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오늘은 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국 쌀들 많이 보셨습니까? 쌀을 보면 저렇게 홀쭉하고요, 깁니다. 한국 쌀은 통통하고 오동통하고요, 짧고 이렇게 생겼는데 태국 쌀들은 이렇게 길게 생겼죠. 한국에서 보통 이런 쌀들을 안남미 또는 알랑미 이렇게 부릅니다. 안남미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안남이라는 것은 베트남 중북부 지방에 있는 안남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재배해서 그 지역에서 만든 쌀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쌀이 저렇게 길고 이런 쌀을 그쪽 안남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안남미의 특징은 밥알이 찰기가 없죠. 굴러다니고 우수수 떨어지고 그렇게 찰기가 없는 쌀, 이런 쌀을 보통 우리는 동남아 쌀이라고 부르고요. 또 사람들은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태국 쌀, 동남아 쌀들이 찰기가 없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고 먹고 잘 꺼지고요. 이래서 아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또 찾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쌀을 사다가 이렇게 밥을 해 먹습니다. 매일같이 사 먹을 수만은 없죠. 집에서도 해 먹어야 되니까요. 쌀을 사다 먹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쌀을 한국 같으면은 5kg, 10kg, 20kg, 최하 20kg 정도죠. 그래도 푸대자루 40kg, 80kg까지는 안 되더라도 20kg씩은 사다 놓고 먹는데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사봐야 5kg. 저희들도 시장 갈 때마다 5kg씩 정도 이렇게 사다 놓고 집에서 먹습니다. 오래 보관해봐야 벌레도 생기고요.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때그때 유통되는 쌀이니까 장기간 보관보다는 빨리빨리 먹고 또 사다 먹고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쌀의 품종은 인디카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안낭민을 세계 사람들은 먹는데요. 한국 쌀은 자포니카라고 부르죠. 자포니카 종인데요.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이탈리아 정도 이렇게 몇 나라에서만 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10% 미만 정도가 자포니카 한국 쌀과 같은 그런 쌀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고 찰기가 흐르는 쌀밥을 세계 사람들은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유는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또 재배가 잘 안 되죠. 일단 인디카 저 쌀 품종이 좋은 이유는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90% 사람들이 재배를 하고요. 수확도 잘 되고 그만큼 잘 자랍니다. 그러니 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인디카 짧고 굵고 우리 한국 쌀 이런 게 아닌 가늘고 길고 찰기 없는 이런 쌀로 밥을 해 먹었으니 좀 생각이 다르죠. 입맛도 달라져 가지고요. 한국 쌀들은 소화도 안 되고 좀 더부룩하다. 그래서 인디카가 훨씬 더 좋은, 태국 쌀이 더 좋은, 세계적으로 요리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을 이 사람들도 태국 사람들도 밥을 해왔으니까 이 쌀로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볶음밥이라든가 이런 요리들은 역시 태국 쌀을 써야 맛있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밥을 해 먹을 때요, 이렇게 찹쌀하고 일반 미하고 섞어 먹습니다. 태국도 이렇게 찹쌀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저렇게 섞어 먹는 생각을 못 하죠. 안 하죠. 굳이 섞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찰기가 있는 밥을 먹고 싶어서요. 찹쌀로만 밥을 하면 너무 찰기가 심합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찹쌀은요, 끈적끈적한 떡을 만드는 쌀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밥을 하면은 찹쌀 완전히 이렇게 뭉쳐있는 찹쌀이 되는 거고요. 일반미, 안락미하고 찹쌀을 반반 섞어도 되고요. 3대7, 4대6 이렇게 선호에 따라, 기호에 따라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밥을 하는 방법은요, 아시다시피 태국 물은 좀 석회수가 들어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석회 성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2번 정도 수돗물로 이렇게 헹궈줍니다. 헹궈주면서 이제 쌀에 불순물을 빼는데, 사실은 쌀이 요즘은 깨끗한 것 같아요. 불순물도 없고요. 가공 시설들이 다 발전해가지고 다 좋습니다. 태국 쌀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 같고요. 저렇게 한 2번 정도만 씻어주면요, 충분히 깨끗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석회수가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석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정수물입니다. 수도꼭지를 보면요, 오른쪽은 일반 수도고요, 왼쪽은 싱크대 아래에 정수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수물로 한 번 더 헹궈주고 마지막은 정수물을 넣고 밥을 이렇게 합니다.
길거리에서 먹는 쌀들은요, 대부분 뭐 수돗물로 밥을 짓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저렴한 서민들이 정수물을 이용해서 저렇게 씻고 정수물을 넣어서 그런 밥을 만들다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 뭐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길에서 파는 밥들의 쌀 가격은요, 대부분 10밭 정도 내외. 태국은 쌀값이요, 키로당 제일 저렴한 거는 10밭부터 시작하고요, 조금 고급인 것들은 30밭, 40밭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kg에 뭐 300원대부터 1,100원, 1,200원 뭐 이 정도 가격대가 제일 이제 흔한 보통의 가격입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1kg에 1,000원짜리 밥을 짓지는 못하겠죠. 1kg에 저렴한 300원짜리 밥, 이런 쌀로 밥을 하기 때문에요, 한국 쌀이 와가지고 일반 쌀밥을 먹어보면요, 맛이 없습니다. 찰기가 전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맛 자체도 없고요,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희는 한 30바트 이상, 그래도 1,000원짜리 이상 이렇게 쌀을 사다가 지어 먹는데요, 밥맛이 좋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거기에다가 찹쌀을 섞어 먹으면은 끈기가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약 한 30%, 40%만 이렇게 섞어줘도요, 밥이 조금 찰기가 생기고 올라갑니다. 밥은 태국 사람들도요, 뭐 불을 피워서 이렇게 장작불로 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마솥도 아니고요, 전기밥통, 요새는 전부 다 전자밥통, 전기밥통을 다 이용합니다. 전기밥통에 쌀을 넣고요, 물을 뭐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태국 쌀들은 윤기가 없다 보니까 물을 많이 흡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쌀을 넣고요, 저렇게 밥을 하면, 보통 태국 쌀들을 저렇게 주걱으로 저어보면요, 끈기, 찰기가 없기 때문에 우수수 밥알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아까처럼요, 저희는 찹쌀을 섞었기 때문에 적당히 찰기도 있고요, 흐트러지지도 않고 한국 밥처럼 비스무레 됩니다. 하지만 찰기, 윤기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볼 때 태국 쌀이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주로 볶음밥이라든가 어떤 밥에다가 소스류, 뭐 이런 양념을 넣어서 만드는 요리를 먹기 때문에 맨밥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맨밥만 먹는 경우는 뭐 MK 숙기라든가요, 여행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식당에서 먹다가 밥 한 접시를 시킬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좋은 쌀을 쓰기 때문에 그냥 맨쌀만 먹어봐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찰기만 없을 뿐이죠. 하지만 저렴한 쌀로 조금 품질이 낮다 하더라도요, 그걸로 볶음밥 요리를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잘 만들고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요, 밥맛들이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쌀밥의 가장 좋은 반찬은 고기 반찬이죠. 말하거나 말합니다. 맛있는 고기를 굽고요, 뭐 계란 프라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한 쌀밥에 같이 먹으면 참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쌀밥에 찰기가 조금 없지만 윤기가 조금은 있죠. 윤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밥처럼 그렇게 뭐 좌르르 흐르는 윤기는 아닌데요, 그래도 태국밥도 저렇게 윤기가 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언제 먹어도 좋죠. 거기다가 김치가 필요하겠죠. 한국에서 먹는 김치를 저렇게 같이 놓고요, 뭐 쌈도 싸먹고, 이렇게 먹어야 그래도 좀 먹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나면은 역시 태국 후식들, 태국 파인애플도 있고요, 타마린도 있고, 뭐 이 정도 먹어줘야 그래도 쌀밥으로 좀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쌀밥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음식들, 좋은 음식들 있으면요, 다시 한번 들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